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트뉴스24가 준비한 대전 중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배재대 최호택 교수입니다. 대전 중구 하면은 원도심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그런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저희가 한화이글스가 참 화제인데요. 그 경기장이 이제 중구에 있다 보니까 그 한화이글스가 지금 전체 10개 구단 중에서 2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1위와 지금 붙고 있는데 지금 두 번을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위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한화이글스의 바람이 이런 돌풍이 중구에도 불어서 이 원도심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나오신 세 후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송인웅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앉아있는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이 있겠고요. 그리고 사회자의 공통질문, 또 후보자 간의 상호질문, 마무리 발언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각 후보들이 그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는 1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우리 후보자들의 그 출마의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한국당의 정학일 후보부터 출마의변 소개해 주시죠. 예, 자유한국당 중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정학일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지금의 중구 만족하십니까? 중구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현재 중구의 재정 자립도는 14%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하위권입니다. 아파트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해져서 경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구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니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노후 건축물 비율도 우리 중구가 78%로 대전에서 1위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삶의 질은 고사하고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중구에는 새바람, 새변화, 새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 바뀌어야 합니다. 저 정학일은 언론인, 공직자, 정당의 고위 당직자, 공공기관 임원으로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져가는 고향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갑 후보 출마의변 밝혀주시죠. 존경하는 25만 중구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기호 1번 박용갑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구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에 매진해 왔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셨던 구민 여러분들과 지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개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운동을 하면서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저 박용갑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바른미래당 송인웅 후보 출마의변 밝혀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지역경제 전문가 송인웅 후보입니다. 저는 대전 중구 대사동 봉문산 줄기인 산의 5번지에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대사동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중구민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구민과 중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 중구가 제일 낙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중구를 변화시키겠다, 전화를 바꾸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중구에 일자리와 먹거리 만들어내겠습니다. 중구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먹거리 만들어내서 중구민들의 삶이 안락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 기호 3번 송인웅을 기억하시어 꼭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출마 변하시면서 또 긴장을 푸셨나요? 괜찮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그 대전시장 후보들이 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되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구청장 후보로서 어떻게 평가들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요즘 보면은 이제 뭐 보문산 활성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옛 충남도청사 활용 문제,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화 이글스가 성적이 좋다 보니까 구장이 좀 적다, 더 많이 가서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구장 신설 문제가 지금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각 당의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후보 입장에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용갑 민주당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그 보문산 관광 활성화 공약은 크게 이제 가족 1박 2일 관광 단지 조성 또는 타워 건립, 모노레일 설치, 뭐 체류용 숙박시설 건립 등을 이렇게 그 공약들을 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문산 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저도 사실 구청장 후보로 나올 때 그 타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은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저는 옛날에 우리 보문산에 케이블카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곤도라 설치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체류형은 저희들이 뿌리공원 2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유소호텔을 지금 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함께 대전시장 당선자와 함께 협의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옛 충남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에 몇 안을 냈었습니다. 이라는 사실은 거기 충남도청 공무원들이 또는 충남경찰청 공무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상주할 수 있는 인구가 들어오는 공공기관이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구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특수대학이 들어와서 젊은이의 거리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중구청이 충남도청 본관으로 들어가고 중구청에 대형 백화점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에 대해서는 야구장 다시 신축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신축하려면 도무구장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또는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확보가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하상가와 충무체육관 그 운동장까지 지하 도를 파서 상가를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벨이 두 번 울리면 멈추라는 신호니까요. 이제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바른미래당 송인웅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보문산 관광 활성화 누구나가 바라고 기대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발 계획이 수립됐지만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고 중구난방으로 개발되다 보니 엉망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사천 보건정비 사업인데요. 보건정비 사업이 현재 그 기호 2번 박용갑 구청장이 재임하기 전에 그 전임 구청장이 추진했는데 그 당시 예산이 500억이었어요. 500억이었는데 그것이 현 2번 후보 구청장님께서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은 확보됐던 예산도 반납하고 또 10억 원, 연구용역에 소요됐던 10억 원의 사업비도 반납해서 혈세 낭비를 한 꼴이 됐습니다. 결국은 대서동을 보문산 어떻게 만들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한 보문산은 개발이 되고 활성화되지 그냥 중구난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 반대입니다. 즉 기초단체장의 결단과 판단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옛 충남도청 청사 활용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중구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대전에는 12개 대학이 있는데 12개 대학의 연합대학을 들어서야 한다을 전 주장합니다. 물론 이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시장 후보자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12개 연합대학이 거기에 설립돼서 졸업 전후 한 1년간 거기서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 또 적응 훈련을 그걸 마친 사람들은 대전 유관, 기관이나 단체, 회사, 공장에 취업을 인턴 차원으로 취업을 시켜서 인턴 차원으로 취업하는 그 봉급은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연 예산 240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들었음으로써 네. 중국 경제는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따가 하나이글스 문제는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좀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보문산 관광 활성화 문제는 사실 선거 때마다 매번 나오는 단골 메뉴입니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추진력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각 당 대전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큰 틀에서 다 동의를 하고요. 제 나름대로 내세운 공약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랜드마크화하는 작업, 다시 말하면 보문산 전망 타워를 짓자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5월드와 연계시켜서 국부리공원 연계시킨 관광 벨트화를 하자는 데도 동의합니다. 특히 보문산을 체험형 가족 휴양단지화로 만들어서 우리 중구 관내는 유수한 종합병원들이 많습니다.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 이런 해외 중국인들이죠. 특히 의료 관광인들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하루만 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곳, 그것이 저는 보문산 체험형 가족 휴양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에서 보문산 관광 활성화의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이글스가 지금 단독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타면서 대전에 근래 보기 드문 야구 붐이 일고 있습니다. 저도 열렬한 팬 중에 하나로서 아주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글스 파크를 옮긴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에 신축하는 방안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건 대전시장과 뭐 또 국회의원, 이 지역 모든 분들이 같이 협의할 일이긴 합니다만 낡고 비좁은 중구청사를 충남도청 자리로 옮기고 그 중구청사 자리에는 우리 국민의 오랜 수건인 노인복지관, 또 구민회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을 짓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중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이 구청장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송인웅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구는 육무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공서도 없고 기관도 없고 회사나 공장, 대학이 없다 해서 육무 도시인데요. 내세울 곳이라는 것은 안락하고 살기 좋다는 관광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 먹거리를 만들어야 내야 됩니다. 중구의 뿌리공원, 장수마을, 효진흥재단 등이 있어서 이 관련된 사업을 확장시켜서 외지인들이 중구인을 많이 찾도록 해야 거기에 관계되는 일자리와 먹거리가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축교 아래 그 지하를 뚫어가지고 중원로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를 연결한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적교 밑에 그 옛날 신도국장 앞에 거기 그 아래에 대전 창업센터를 건립해가지고 그 지하에 창업점포 한 100여 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공약을 지금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앞에 말한 그 통로와 연결만 된다면 대전 중구는 일약 창업 메카 도시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공약한 것은 산성동 보문산 공원 부지에 20만 평 부지에다가 장수마을,
한마디로 해서 1088이라고 하는데요. 1088이라는 것은 150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장수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가 효중심 도시고 장수 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고향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장수마을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 무료 재단이 들어서야 되고 많은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창업센터와 장수마을 조성으로 1,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돼서 중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정학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중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주거 환경 개선에서 차지한다고 봅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구의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를 넘어 대전에서 최고입니다. 반면 동구도 노후 건축물 비율이 76%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되듯이 곳곳에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표 공약이 중구에 아파트 1만 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이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 재정비 사업, 도시환경 재정비, 도시 재개발 등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거 환경,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해져야 구의 세수도 늘고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이런 사업 대상지가 이미 60여 곳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는 곳은 몇 곳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인 구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겠지요. 아마도 괜히 건드려야 골치 아픈 민원만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구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파트 1만 호 건설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들이라는 것이 좀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물리적으로 부수고 짓고 이러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도시가 활력이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바로 중구의 주거 환경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후보 의견 얘기해 주시죠. 네. 우리 정학일 후보님께서 저하고 생각이 좀 같은 곳이 많이 있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구청장 중구를 해서 다 같이 걱정하는 분들이니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는데, 우리 중구의 먹거리는 충남도청 활용 방안과 또 우리 구민회관 그리고 뿌리공원 2단지 조성하는 거에 우리 중구의 성장 동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충남도청 활용 방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중구에는 대학도 없고 큰 공연장이라든지 집회할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 약 1000석짜리의 구민회관을 서대정 야외막당 자리에 이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뿌리공원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에서 투자 심사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301억입니다. 여기에는 유스호텔도 어제 같이 건설이 돼서 여기에 체류형 관광 벨트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중구의 성장 동력의 먹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제가 구청장으로서 처음에 이제 됐을 때 와서 보니까 2010년이죠. 공실률이 21%였습니다. 빈 건물들이. 큰 빈 건물들이 21%였는데 지금까지 이제 기업 유치팀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는 도시공사 했어 이런 등등 많은 기업을 유치했죠.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도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실률이 13%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 우리 정학일 후보님과 함께 충남도청 활용 방안을 함께 노력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또 드리겠는데요. 지난 4월이었나요? 대전시인구가 150만이 붕괴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저출산의 문제도 있겠고 또 세종시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간에서는 대전시에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큰 공단이라든지 또 일할 만한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 중구의
인구도 물론 이제 최근에 많이 줄고 있는데요. 이 인구 감소의 원인 또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 인구가 한때는 150만을 넘으면서 광주광역시를 앞질렀다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많은 환호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2014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154만 명이 점점 줄어서 현재는 이미 15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 유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유출되는 인구의 많은 포션이 경제적 활동 인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난해 대전 전출자 전체의 45%인 7,300명 정도가 핵심 생산 가능 인구인 25세에서 49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중구의 경우는 더합니다. 우리 중구는 이미 2008년 26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다가 계속 감소해서 10년 만에 지난해는 25만이 붕괴됐고요. 최근 5년간 수치를 보면 매년 4천여 명씩 줄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젊고 어린 층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해 중구의 인구가 24만 9천여 명인데 올해 선거를 할 만 19세 이상 유권자가 20만이 훨씬 넘으니까 얼마나 지금 노령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가장 더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중구에 사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장은 중구에 두고 거주지는 인근 동구나 서구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 우리 중구의 인구 유출 문제는 제가 앞서서 강조한 주거 환경, 도시 환경 개선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입니다. 정주 여건이 안정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 그냥 두어도 다 인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거 환경 개선, 또 도시 환경 재정비 등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이 되면 인구 주책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막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구를 흡입하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용광 후보 의견 내주시죠. 네. 인구 감소, 또 어떤 여기에 대한 대응 방침.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 그 출산에 대한 어떤 보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출산 보육정책은 이건 사실 국가에서 좀 근본적으로, 애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근본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아이 낳고 또 나같이 이렇게 자란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인데, 도시재생 문제는 뭐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그 센트럴 뷰 아파트라든지 목동 또 선화동 뭐 대흥동의 자이 아파트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이죠. 재개발을 해서 많은 인구 유입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은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민간 주도형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의욕만 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보육정책과 이 도시재생 문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송인웅 바른미래당 후보 의견 주시죠. 네, 중구 지역에도 많은 지역이 주택조합 건립해서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아시겠지만은 은행 1구역, 어떻게 보면은 중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은행 1구역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소외돼서 10여 년째 정말 이런 말 할도 모르지만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개발하지 안 됩니다. 그게 개발 안 됨으로써 대전이 중구가 완전히 이상한 낙후대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심지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1구역을 아까 이제 우리 이번 후보님은 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겠지만은 저는 대전 전체를 위해서라도 도시재생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과거에 우리가 지역이 그런 지역인 만큼 대전 중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 60층 이상의 초고층 복합 아파트 그리고 1, 2세대 아파트 또 그런 아파트의 젊은 세대들이 제가 공약한 대전 창업센터와 건립과 맞물려서 중구에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금 제도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아 및 유치원에 소요된 보육비 전액 지급하는 그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제정을 하려면 예산이 많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 중구가 돼야 됩니다. 돈이 많은 중구 만들어서 반드시 이거 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통 질문 3가지를 소화했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혹시 우리 후보님들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단어는 그 영국의 루스 그레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이제 구도심,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구같이, 중구 대흥동이나 은행동처럼 이 구도심이 이 번성해서 중산층 이상이 이제 몰리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또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임대료가 올라가고 서민층이 또 그 임대료 부담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대흥동 일대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흥동 일대의 이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는 방안,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영갑 후보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젠트리피케이션, 궁지 내몰림 현상이죠. 저희들은 이런 것을 아주 일찌감치 실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교 조성 사업을 하는데 민간 주도형 74억에서 주도 사업을 했는데 시설을 기반 시설을 다 해놓으니까 건물주들이 바로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여기서 사업하던 분들이 내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은행동의 스카이로드 165억 들여서 대전시에서 개발을 했는데 했는데 여기서도 임대료 문제 때문에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었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저는 제1극장통, 구 제1극장통 이쪽에 임대주 43명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3년 동안은 임대료 올리지 않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동안은 물가 상승률에 반영하는, 그래서 6년 동안은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실률이 한 50%, 60%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95% 정도로 건물이 다 이렇게 차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서 근대문화 예술 특구라고 해서 2021년까지 460억을 들여서 충남도청에서 대전역까지 일원을 지금 그 근대문화 특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우리 중구의 그 대흥동부터 시작해서 옛 문화의 어떤 정치를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에는 40군데의 화랑과 또 그 14군데의 공연장 또는 그 소극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삼선구청장이 되면 더욱더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송인웅 후보 의견 주시죠. 예, 그 대흥동에는 우리들 공원이라는 그 대표적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공연장에는 어떻게 보면 그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상시 매년 초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누구나 신청을 하면 거기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공실률이 없어지고
지금 죽었던 상가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현 구청장께서 잘하신 것이라고 저도 칭송을 드리고요. 근데 그런 문화 콘텐츠나 이런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흥동 일대에 많은 청소년들이 몰리고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중학생, 고등학생이로 경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학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합대학 2,000명 정도를 경제적인 효과를 여기 대흥동에 같이 접목시키면 대흥동 일대도 살아나고 또 마찬가지로 문화도 청소년들 문화가 살아나고 또 야외 공연장을 상세히 공헌하게 함으로써 그 대흥동 일대가 살아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학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1980년대 후반 한 일간지를 보니까 우리 대흥동 문화의 거리를 낭만이 숨결을 이어온 향토예술의 현장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아직은 덜 세속화한 대전 문화의 요충지 한 집 건너 하나씩 차지할 만큼 대단히 문화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흥동 과연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 지금까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은 오히려 대흥동이 가진 역사적 문화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물론 많은 돈을 넣어서 바닥을 잘 깔고 걷기 좋은 거실을 만들었고 건물 외관이 깔끔해졌고 간판 정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아까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원룸촌이 우후죽순 드러나면서 문화예술과는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껍데기만 문화예술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히려 슬럼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오히려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대흥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제대로 현장에서 보고 또 예술인들이 과연 현황을 좀 살펴봐서 객관적 기준과 그 기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흥동이 가지고 있는 수요와 가치를 좀 정확하게 한번 파악부터 하고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 관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인 또 상가 번영회 군인 이렇게 관련자들이 모든 머리를 맞대서 함께 대흥동의 문화예술의 정체성을 우선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답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점잖게 해주시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재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좀 드릴 텐데요. 이건 돌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원고 안 보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바로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 힌트는 좀 얻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대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한화이글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후보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저희가, 한국 시리즈에 가장 많은 우승을 했던, 해태타이거즈의 김응룡 감독을 영입도 해봤고요. 다음에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김성근 감독도 영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젊은 감독이 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큰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한화이글스의 이런 붐의 원인, 지금 성적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 그렇게 만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고, 나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가 송인웅 후보 차례인데요. 제가 야구를 잘 못 봐가지고 물발진들에 다 가기가 잘 그런데요. 네. 저는 사실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야구 지금 하나이글스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분이 어떤 그 지도를 하셔서 지금의 2등이라는 그런 2등 성적 낸 것은 봤습니다. 네. 그래서 2등 성적 냈고 또 지금 시장 후보께서
본부장, 야구장을 신설하겠다는 공약하는 건 제가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금방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가 관심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질문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또 드린 질문이니까 다음 우리 정학일 후보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야구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야구가 열리면 뭐 대략 한 1년에 한 5번 정도 이렇게 가서 봅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서 보는 게임은 대부분 집니다. 또 어렵게 집에서 TV를 한번 좀 진짜 오늘 맘 잡고 맥주 하나 사들고 집에 들어가서 TV 딱 틀어보면 집니다. 근데 최근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너무 약이 오르고 속이 상합니다. 지금은 못 보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마침 저도 저 송인호 후보님처럼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분이 저한테 한영덕 감독은 절대 선수를 그 앞에서 보는 앞에서 혼을 내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보는 앞에서는. 근데 이전에 다른 소위 그 유명하다는 우리나라에 내놓을 만한 이런 감독님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격탄이 날아가고 심한 경우에는 거기서 질책도 하는,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맏형 같은 포용력 있는 끌어안는 배려해주는 이런 마음에서 선수들이 우선 마음적으로 의기투합이 돼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영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화 이글스 참 우리 대전 시민에게 지금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그런 야구팀입니다. 우리 IMF 때 누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 기쁨을 주었죠? 박세리, 박찬호 야구 선수 그랬죠. 그 IMF 때 많은 시리에 빠져있던 국민들을 아주 기쁘게 하고 그래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에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 이글스입니다. 하나 이글스 선수들이 저렇게 해주니까 우리 중구에 위치해 있는 하나 이글스 파크가 붐비고 도로가 붐비고 하더라도 그 승리의 기쁨으로 다 잊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단 좀 더 끝까지 이겨서 올해는 좀 우승을 하는 하나 이글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야구 붐이 일어나면 중구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사람들이 네, 많이. 네, 네. 저도 뭐 야구 좋아해서 이제 가끔 제가 직접 그 직관이라고 그러죠. 네, 직관. 직접 가서 야구를 보는데 그 앞에 통닭집들이 아주 그냥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줄 서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도권을 자유한국당 정학일 후보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각 후보에게 1분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후보들은 2분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분 후보의 답변이 끝나면 마무리, 전체적으로 2분 동안 전체 한번 마무리를 좀 정학일 후보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 주시죠. 예, 먼저 박용갑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용갑 후보님께서 지난 8년 동안 재임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내세우는 업적이 중구의 빚을 갚았다라는 것이고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또 하셨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2001년에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 재정 보전금을 자치구에 지급을 미루다가 2015년부터 균등 배분키로 해서 3년간 총 144억 원 정도를 중구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박용갑 후보님 이 재정보조금으로 122억 원이라는 지방채를 갚았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재정 절감을 통하여 지방세를 전부 상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신 것은 국민을 좀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 지자체들은 이런 돈 가지고 개발 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그랬다는데요. 박 후보님께서는 무슨 돈으로 122억 원의 지방채를 갚았고 이 돈 144억 원을 어디에 쓰셨는지 사용처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2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예. 제가 취임 초에 딱 취임을 해서 와서 인수인계를 받아보니까요. 원금이 97억 6천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27억 4,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딱 보니까 그 기초연금이라든지 또는 보육교사 수당이라든지 또 환경관리 요원들
이 봉급줄 돈이 사실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 담당한테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하반기에 돈 쓸 건 좀 남겨놓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제가 저도 참 잘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다 보니까 우선 빚을 이 부채를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보다도 더 저희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몰랐어요. 공개를 했어요. 이 빚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전략합시다. 그래서 결혼 유지를 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 유지를 60명을 40명에서 60명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3명이 일할 거 2명이 일하자. 그리고 저도 현장을 뛸게. 이렇게 해서 결혼 유지를 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탁을 줬던 그 재활용 쓰레기도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그만큼 좀 절감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지난 2017년 6월 26일 날 122억 3천만 원을 다 이렇게 갚았죠. 그리고 이자가 보니까 4%짜리, 3.6%짜리 이런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자도 다운해서 또 미리 조기 상환하고 해서 약 5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빚이라는 것은 이건 내 돈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이건 국민들 피 같은 세금입니다. 빚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송인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방금 구청의 빚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송인홍 후보님께도 그 비슷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정 살림하다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종합부나 복지관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것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급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센터를 지을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15억 원의 돈을 빌려서 땅을 사서 주민센터를 지었는데 그것이 자산 가치가 25억 원이 됐으면 이게 빚인지 이게 자산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후보님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방 제가 여기 박용갑 후보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제 질문에 대답은 안 하시고 다른 말씀만 하셨는데, 지난해 중구가 지방채 122억을 전액 상환해서 빚 없는 구정이 됐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인호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빚 없는 구청장이 또 빚 없는 구청이 잘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빚을 설사 많은 빚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썼다든가 아니 먹거리 만드는 데 썼다면은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빚 없는 게 굳이 잘하는 건 아니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빚도 자산입니다. 저희들이 경영학을 하면서 배우면서 빚도 자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얼마나 그 빚을 활용을 잘해서 중구민을 위해서 또 중구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빚 많아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인데요. 돈을 만드는 구청장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구청장은 돈을 만드는 구청장이 돼야지 돈 쓰고 살림 잘하는 구청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을 만들어서 많이 써서 주민들의 삶이 윤택되게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찬스 한번 뭐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학일 후보님, 송일홍 후보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 부채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억이 넘습니다. 가계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50억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400억입니다. 400조지요. 1,550조, 그 다음에 1,450조. 이것이 국가부채, 가계부채입니다. 우리 국가 1년 예산이 400조입니다. 400조. 약 4년치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내 자식이 갚아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박 후보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22억 원의 지방채를 어떻게 갚았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청소를 해서
120여억을 모아서 갚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요. 제가 아까 드린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전시가 3년 동안 자동차 면허세 재정 보전금을 중구에 144억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은 어느 용도에 썼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요 돈은 물론 뭐 아무리 구청장이라도 이 돈을 다 어디에 얼마 다 썼다 이걸 뭐 지금 외우거나 알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144억이면 중구의 큰 돈인데 과연 이 돈을 어떤 용처로 썼는지 이걸 한번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이것은 이 구정 우리 예산이 4천억입니다. 4천억 중에 이제 그 140억 정도의 이제 보전금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그 청소 대행 사업비라든지 또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딱 썼다 이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빚을 갚은 것은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의 연봉이 어느 정도? 약 4천만 원 정도 잡으십시오. 잡으면 60명 결혼이 됐으면 4, 6, 24, 24억이에요. 이것을 몇 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그 결혼을 유지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사실은 그 인건비를 절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공무원들한테 참 감사하고 때로는 미안도 하고 그런 것이지 140억 받았는데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다 통칭해서 들어오면 정해지면 그 예산 가지고 다 이렇게 공무원들 봉급이니 또 복지비니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어떻게 답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정학일 후보님의 주도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박용갑 후보님의 주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구에는 참 빈집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약 우리 중구에 대전시가 한 6천 가구가 되고 우리 중구에 1,508가구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정학일 후보님께서 참 빈집이 많은데 참 걱정이다. 그래서 재건축을 재개발을 해서 여기에 많은 아파트를 줘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참 저도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폐공가 따지니까 저희들이 한 355개 정도 돼요. 이런 폐공가를 저희들이 이제는 이게 왜 폐공가가 어렵냐면 범죄 또는 환경 이런 것을 아주 주고한 게 많이 해를 끼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현재 32개를 허물고 거기에 동네 주차장 또는 꽃밭, 텃밭을 만들어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 정학일 후보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빈집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선거운동을 한참 하면서 유천시장을 갖다가 물론 지금 빈집 얘기와 직접 유천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명함을 들고 인사를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안녕하십니까 명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또 이쪽 선화동 쪽 또 한참 또 명함을 들고 인사를 드리러 돌아다니다 보면 철거, 폐집 아주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한때는 좀 활락가로서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대전 경제를 이끌던 은행동 거기 나가보면 아주 완전 폐허입니다. 폐허. 전쟁터와 다름없는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빈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시 재정비 전체적인 사업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박용갑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걸 다 바꾸고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걸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노력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좀 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빈집 가구 수가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실 저는 중구의 빈집 가구 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355개가 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처음 자료를 봤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구청장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리라 있는데요. 만약 제가 구청장이 되면 우리 박용갑 후보님께 이런 내용을 좀 더 제가 좀 배워서 더 좋은 방안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인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네. 우리 송인웅 후보님, 제가 구민회관 건립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대학도 없고 사실 큰 공연장이 이렇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이 중구에 그 구민들을 위한 어떤 집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또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역대 시장님들한테 구민회관 하나 건립해 주십시오 하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시장님들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서대전 야외음악당 그리고 서대전 공원이 그 사유지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 1월 달에 그게 이제 소유권이 대전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1000석 규모의 구민회관을 짓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인웅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민회관을 짓는다는 것을 우리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더라고요. 근데 그 공약을 받으면서 5대 공약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과연 물론 구민회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1000석 필요해서 중구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구민회관 그 돈을 들여서 어떤 중구민에게 당장 시급한 일자리와 먹거리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건물 만들어 놓고 거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장 우리 중구민은 먹고 사는데 배고파서 쓰러져 죽을 정도가 됐는데 그 구민회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구민회관 짓는 것은 나중에 우리 중구가 좀 더 잘 살고 중구 구민들이 좀 더 안락하게 됐을 때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먹거리가 충분할 때 저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구민회관 그 공약은 정말 전 꼭 필요한 공약을 한번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말이 또 너무 과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또 뭐 반론하실 분 계신가요?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없으신가요? 아니, 뭐, 2분 동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구민회관에 어떤 일자리, 먹거리가 이렇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의 성장 동력이 이런 큰 회관이 하나 옴으로써 많은 그 공연단체들이라든지, 이런 기관이라든지 있습니다. 어떤 집회나 어떤 행사나 어떤 공연을 할 때 그런 그 공간들이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시민회관이 있을 때는 거기서 공연을 마치고 이제 다 나오게 되면 저녁에 그 지역의 상권이 아주 활기차고 활성화됐었습니다. 지금은 구시민회관 뒤, 지금 예술가의 집이죠. 이 뒤 밤거리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회관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의 지역 상권은 물론이고 또한 일자리 창출도 저는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우리 송인웅 후보, 뭐 지금, 지지자 말씀이 혹시 뭐 반론 있으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글쎄요, 지금 당장 나가보면은 구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일자리 없다. 먹고 살기 해달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구민회관이 과연 얼마만한 그런 효과를 낼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 반론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송인웅 후보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8년이 흔히 우리는 잃어버린 8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구가 그만큼 변한 게 없다는 얘기죠. 다른 구는 가장 가까운 동구만 보더라도 동구는 지도가 바뀔 정도로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 8년 전에 중구는 동구보다 나은 구였습니다. 지금은 동구보다 처진 구, 제일 핫바리 구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구가 됐는지 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한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박용갑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박용갑
후보께서 취임하기 전 2009년도 예산과 지금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배가 뛰었더라고요, 예산이. 예산 뛰었고, 마찬가지로 동구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예산이. 근데 동구는 엄청난 변화가 됐습니다. 지도가 변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동구가 변한 것이 어떻게 예산 써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나 모르겠지만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왜 중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지, 예산은 배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박영갑. 네,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행정은 기초행정과 광역행정과 국가행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기초행정은 생활행정이에요. 거기에 동구에 많은 그 변화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구도 마찬가지예요. 중구도 제가 2018년도와 2010년도 구청장이 됐을 때와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공부에 이렇게 다 납니다. 저는 사실 8년 동안 앞만 보고 이렇게 행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와 2018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야, 우리 중구가 참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중구를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변한 수치는 그 주민들의 반응이고요. 동구민한테 물어보고 중구민한테 물어보면 그 결과 나오는 겁니다. 어떤 수치로 내가 뭘 했다, 얼마나 변화시켰다, 수치로 나타난 것이 확 나타나든가, 아니면 지도가 변할 정도로 그렇게 됐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평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중구민들의 평판은 변함이 없다. 중구는 잃어버린 8년을 지냈다. 이런 8년의 영광을 다시 찾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또 정학일 후보에게도 질문을 해주시죠. 네, 정학일 후보도 이제 중구의 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저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8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구의 아들과 잃어버린 8년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중구의 아들이라고 썼더니 어느 분이 와서 너 지금까지 중구에서만 살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의 중구청 맞은편 옛날 아담여관이라는 유명한 여관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선화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도 조금 다녔고요. 봉은중학교, 충남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중구에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바로 산성동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는 좀 다른 지역에 살긴 했습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고향, 태어난 곳과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다 보낸 저에게는 고향이지요. 제 본적도 목동 128에 22번지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봤고요. 잃어버린 8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 박용과 후보님 옛날 공보물을 보니까 전임 청장의 시간을 잃어버린 4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쓰셨는지는 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니까 그 전임 4년 동안에 문제가 뭐 있었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그 이후의 8년은 어땠나 라고 제가 민심을 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 말씀이 한 게 없다, 발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성실하고 효심이 있고 뭐 어르신 잘 공경하고 이런 칭찬들은 또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 발전이 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난 8년간 잃어버린 8년을 되찾아야 되겠구나. 더 이상 앞으로의 4년마저 버리게 할 수는 없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잃어버린 8년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표현의 의미는 앞으로는 우리 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굳은 각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정학일 후보나 저나 같은 의견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나가서 선거를 하다 보면은, 현재 구청장 2번 후보님께서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인사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명함구청장이랄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인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아직 그렇게 인사하실 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사는 잘하셨어요. 인사는 잘하셨는데 아까 말한 대로 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8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다시
중구는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서 바뀌어서 정말 중구를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야지만은 중구가 대전의 중구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 껴줄 수는 없죠. 아니 뭐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 우리 저 송인웅 후보님 또 정학일 후보님 또 저 일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은 일 잘했다고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후보님들 일 잘한 것도 한번 칭찬해 주세요. 자꾸 그냥 한 일이 없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칭찬했는데 한 일이 없다는 저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뭐 후보별 상호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뭐 마지막으로 좀 저기 공통 질문 하나, 네네. 이렇게 네네네. 돌발 질문 하나 드리고 좀 쉬운 걸로 해주세요.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이 방송을 공직자들이 좀 켜놓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총장 후보님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될 텐데 그분들은 또 자신들에 대한 공약도 아마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또 그 지도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직 역량 강화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청장이신 우리 박용갑 청장님부터 한번 저 후보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질문이 예, 공직 역량 강화 방안. 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직자는 모름지기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고 2010년 그 첫 조회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위 또는 연령 과를 막론하고 서로 존칭어 사용을 생활하자. 이런 것들이 몸에 배었을 때, 생활화가 됐을 때 그 국민들한테 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해서 저는 지금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존칭어를 사용합니다. 야니 너니 이렇게 하대하는 이런 모습은 사실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렴입니다. 청렴. 인사로 인해서 또는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좋지 못한 얼굴 찌푸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그 판단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된다. 저의 좌우명은 그겁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현실에 나의 행동을 구속한다. 제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행정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행정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에 충실하고 행정을 올바르게 잡아가기 위해서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진짜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직원들을 모독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중구, 청렴한 중구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송인웅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현직 구청장이신 박용갑 후보께서는 아까 이제 돈 없는 중구를 만들면서 결혼을 유지하고, 즉 결혼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해당되는 인원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유지하고 복리비용세를 좀 깎고 해서 이렇게 허리들이 졸라매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부채 갚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줄 거 다 줘야 되고 공무원 수, 정원 있으면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자리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구청장이 돈을 버는 동구청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청장이 됐을 적에 인원도 많이 쓰고 많이 주고 또 공무원이라고 해서 밤늦도록 일하면 안 됩니다. 정시간에 퇴근시켜주고 또 가족들과 많이 하게 하고 그 대신 시간 내에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겠죠. 목민심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공직자들이 저희 선친도 공직자를 40년 하신 분인데 정말 청렴결백하게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 선친을 제일 존경하는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직자들이 지금의 공직자들 그런 남의 거 탐내고 그런 공직 없습니다. 청렴하지 않은 공직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들도
자기 할 일 제대로 확대하고 많은 거 주고 많은 사람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청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학일 후보 의견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송인호 후보님께서 먼저 조금 말씀을 하셔서 그쪽 부분을 조금 줄이겠는데요. 아까 제가 빈 얘기를 많이 드리면서 자꾸 공무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했다. 또 뭐 충원 안 하고 그냥 동결을 지켰다. 결국은 그분들이 그 빚을 지게 된 원인도 제공자도 아닌데 그렇게 그분들에게 그런 고통을 같이 감수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네, 저는 제가 이번 선거에 뛰어들면서 우리 다른 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청 우리 직원들을 만나면 제가 처음에 느낀 것이 뭐냐면 너무 경직돼 있고 저를 너무 눈치를 보고 제대로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구민이고 첫째 구민이고 또 더군다나 입후보 한 사람이고 또 만약 제가 당선이 되면 구청장도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찌 저 사람을 무슨 벌레 보듯이 나를 이렇게 보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절대 저는 그게 그분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의 그런 압박감을 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좀 타구청에 있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유성구청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편 가르게 하지 마십시다. 절대 줄 서게 하지 마십시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눈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역량 개발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선 이 장들이 자꾸 그들에게 그런 걸 강요해서 줄서기에서 내 사람 내 편 만들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합니다. 그건 오직 그 장만 쳐다보고 또는 반대쪽에 대해서 하면 그 장이 언제 떠나갈 때까지만 기다리고 이러니 효율적인 행정이나 또 제대로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후보님들도 공직에 대해서 너무 그런 편서기, 줄서기 이런 것들은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은 제가 다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마무리 발언할 시간인데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정학일 후보는 지금 말씀 바로 하셨고, 예, 박용갑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25만 중구구민 여러분, 저는 8년 동안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참 환경관리요원들과 청소도 같이 했고 때로는 민원인들이 있는 현장에 뛰어가서 현장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 직원들과 열심히 일해서 부채도 120억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민선 5기, 6기 때 저희들이 국비, 시비 다 해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약 2,900억 정도의 그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금 또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전 서대전 야외음악당에 구민회관도 건립할 것이고 또 뿌리공원 2단지도 조성할 것이고 또 독립운동가의 거리도 이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 환경을 활성화해서 어르신 또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를 깨끗한 도시로 어머니의 앞치마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깨끗한 중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충남도청 뒷길 현재 선화동 예술가 낭만의 거리입니다. 그런 기반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민족 역사의식을 고치시키는 그런 그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용갑 후보 한번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송인웅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호 3번 지역경제 전문가 송인웅 후보입니다. 네,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8년이 중구가 너무나 낙후된 기간이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잃어버린 8년 해놓은 게 없다는 말이 중구민들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런
중구의 낙후된 현실을 보고 이대로 안 되겠다. 제가 중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중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약한 게 5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8가지지만은 대표적인 공약이 대전 창업센터를 만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공약이 산성동에 20만 평의 장수마을을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세 번째 공약이 옥계교 위에 자연친화 공원 만들어서 만들겠다는 공약이고요. 이런 공약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중구는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구가 됩니다. 제가 해나겠습니다. 일자리 먹거리 만들어내겠습니다. 만들어서 중구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음으로써 그들이 더 삶이 풍족해지는 그런 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를 조금이나마 안다는 것이고 남들보다 순발력, 결단력, 추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밀어주시면 반드시 중구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교 3번 송민우 후보 기억하여서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중구 바꿔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학일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후보 정학일이가 구청장이 된다면 꼭 이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효타령, 청소타령 그만하고 구청장으로서 오직 중구민들이 편하게 살 그 방법만 찾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협업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대전시장, 중구국회의원, 중구청장 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경당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과 여성,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복지 안전특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중구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중구를 문화예술 특구로 발전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과 5월드 뿌리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중구에는 유수의 종합병원들이 있습니다.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 등이 있습니다. 또 서대전 내거리라는 교통의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벤처타운 건립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벤처 중에서 의료 쪽 산업을 가진 벤처 산업을 우리 중구에 유치해서 의료 벤처 산업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은 잃어버린 중구 8년을 되찾아오느냐 아니면 마저 4년을 더 버리느냐 하는 중구의 사활이 걸린 운명의 시간입니다. 중구 구민의 뜻을 모아 정학일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디투니스 24가 준비한 대전 중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같이 했습니다. 자, 중구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도 있고요. 또 희망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후보자들이 밝힌 의견을 또 앞으로 집으로 배달될 그런 공보물들을 꼼꼼하게 좀 따지셔서 정말 어느 분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인지 잘 선택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후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